2화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책 읽기는 본디 어려운 일이라서 책과 친해지려면 마음의 조건 3가지가 필요하다. 관심, 호기심, 의심이다. 글자가 빼곡한 종이다발인 책을 좋아하는 성격을 타고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만약 자신이 그런 사람 중 하나라면 감사하길 바란다. 인생 최대의 재산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것이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책을 마구잡이로 읽는 모습을 자주 본다. 대관절 책 읽는데 무슨 방법 같은 게 필요하냐?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면 되지 않느냐고 되묻는다면 나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겠다.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책이 존재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지만 책은 일부러 없애지 않는 한 사람보다 수명이 길다. 이 지구에 있는 사람보다 책이 더 많을 것이다. 이 엄청나게 많은 책 중에 내가 읽어야 할 책은 무엇일까?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답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답을 찾아보려고 방황하는 행위 자체가 독서의 본질 아니겠는가?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문화를 만들어 왔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인류가 이룩한 세계는 다채로운데 그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소통의 도구인 언어와 글자,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보존할 수 있는 책이라는 매체를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많은 문화의 대지 위에서 각자의 존재 의미를 지니고 서 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이 펼쳐진 엄청나게 커다란 책 위에서 어디론가 걷고 있는 방랑자와 같다. 멈춰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생에 정해진 답은 없으니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살아간다. 길은 없지만 어디로든 열려있는 삶이라는 대지. 그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책은 막막함을 풀어주는 힌트와 위안을 주는 고마운 물건이다. 여기서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말할 필요는 없다. 읽고 싶지 않다면 안 읽으면 그만이다. 독서를 굳이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책을 읽고 싶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을 것이다.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망설이고 있기에 이런 책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기대하고 있을 거다. 그동안 서점에서 책 다루는 일을 하며 많은 손님과 만났다. 그들과 대화해보니 책을 읽고 싶은데 주저하는 원인은 대부분 이 한 가지로 모인다. 무슨 책을 읽어야 할까? 앞서 말했다시피 세상에는 책이 너무나 많다. 그 많은 책 중에서 무슨 책을 골라 읽으면 좋을지가 늘 문제다. 그래서 무슨 대학 필독서 100선 같은 목록을 살피기도 한다. 책에 관해서라면 전문가인 사람들이 추려놓은 목록이니까 어쨌거나 나쁜 책은 없을 거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런 목록은 있도록 하자. 누군가 미리 정해놓은 목록을 보고 책을 읽을 거라면 차라리 서점에 가서 눈을 감고 무작위로 아무 책이나 뽑아드는 게 낫다. 자기가 읽을 책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 문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무슨 책을 읽으면 좋을지 몰라 전문가에게 추천받고 싶은데 추천은 의미가 없으니 스스로 책을 고르라니. 이상한 말 같지만 조금만 참아주길 바란다.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 책을 추천하는 요령을 설명할 테니까. 방법은 간단하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말했던 3가지 요소만 기억하면 된다. 관심, 호기심, 그리고 의심.
우리는 생활하며 다양한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학교나 직장에서 겪는 일들,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생기는 사연들,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길고양이와의 조우 등 이런 일상을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보낼 수도 있지만 책을 읽고 싶다면 사소한 것일지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때론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를 향해 겨눈질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 대상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필요하다. 호기심이 생겼을 때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딘가에 적어두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이라도 찍어 남긴다. 나중에 그것에 관한 책을 찾아보라. 어떤 대상이든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적지 않은 책이 있음을 알고 놀랄 거다. 그 중에서 마음에 끌리는 몇 권의 책을 읽는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이다. 모든 책에 맞는 말만 적혀 있을 거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아무리 공감되는 내용이라고 해도 틀릴 수 있다는 의심이 다른 책으로 향하는 관심을 이끄는 힘이다. 관심은 다시 호기심으로, 호기심에서 의심으로 뒤잇는다.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이 자연스럽게 맞물려 있으면 읽어야 할 책은 자연스럽게 꼬리를 물고 따라온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1950년대 이후 미국의 비트 세대 문학에 관심이 생겨 한동안 이 주제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전까지 내가 주로 읽은 문학은 미국이 아닌 유럽 쪽 작가의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자연스럽게 유럽에서 일어난 68 혁명으로 관심이 이어졌고, 그러다 1969년에 미국에서 열린 우드스톡 페스티벌까지 찾아보게 됐다. 그러한 관심이 잭 케루악과 찰스 부코스키 같은 비트 문학의 세계로 나를 인도했다. 이것은 다시 그 당시 청년 문화를 대표한 가수 밥 딜런을 향한 호기심으로 번졌다. 고백하자면 나는 밥 딜런보다는 존 덴버 같은 컨트리 뮤지션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밥 딜런의 음악은 그저 웅얼거리는 소음처럼 들렸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번역된 밥 딜런에 관한 책을 몇 권 찾아봤는데 대부분 그의 음악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급격하게 흥미가 떨어진 나는 중립적으로 밥 딜런을 소개한 책을 찾으려고 했다. 그렇게 만난 책이 존 바에즈 자서전이다. 밥 딜런에 관심이 생겼는데 왜 존 바에즈인가? 그것은 밥 딜런이 존 바에즈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깡마르고 한껏 예민해 보이는 청년 밥 딜런이 무명 가수였을 때 그와 동갑내기인 존 바에즈는 이미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다. 존 바에즈는 자신의 무대에서 밥 딜런을 소개하며 함께 노래를 불렀고 거기서부터 밥 딜런의 신화는 시작됐다. 둘은 한동안 연인 관계였고 음악과 삶을 바라보는 서로의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 후에는 각자의 길을 걷는다. 그러니 존 바에즈 자서전에서 밥 딜런에 관한 이야기는 당연히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밥 딜런이 왜 당시 베트남전 반대 등 사회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그의 음악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하는 책에서는 이해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밥 딜런과는 달리 줄곧 사회운동에 몸담았던 존 바에즈는 그의 음악과 거기 담긴 철학이 결코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밥 딜런을 연구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무대에서 노래하고 쉬는 동안 소파에 앉아 시시껄렁한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 그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로부터 남미의 정서를 물려받은 발랄한 성격의 존 바에즈는 신나게 이야기하는 걸 즐기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밥 딜런을 기억에서 꺼내 소개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 사소하며 힘이 실리지 않게 쓴 부분에 공감하며 책을 읽었다.
밥 딜런에 관한 호기심 덕분에 읽은 존 바에즈의 자서전은 뜻하지 않게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도서 목록을 만들어줬다. 대부분은 전문가가 제안하는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책이지만 오직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한 도서 목록이기에 뿌듯하다. 과연 그 중에서는 또 어떤 책이 내 관심과 호기심을 건드리게 될까? 섣부른 확신이 아닌 신중한 의심을 계속 이어나갈 때 작가는 신나게 이야기를 만들 자유가 생기고 독자는 신나게 읽을 자유가 끝없이 샘솟는다.